안녕하십니까, 어신갯바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뱅에돔 출조를 나왔습니다. 뱅에돔 출조. 오늘 뱅에돔 출조 나온 곳이 안도 백금만 삼각바위라는 포인트입니다. 삼각녀. 뭐 이쪽은 감성돔 포인트로도 유명한데 뱅에돔도 상당히 잘 나오는 포인트거든요. 오늘 물때는 6물이고 현재 바다 상황을 보니까 물색이 불과 뭐 한 3, 4주 전에 비하면 엄청 맑아졌네요. 엄청.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. 여름이 왔다는 건 이제 뱅에돔 시즌이 왔다는 소리겠죠. 그래서 일단 올해 뱅에돔 낚시를 하러 왔는데 마리수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오늘 몇 마리, 낱마리일 것 같은데 모르죠. 뭐 또 오늘 바다가 어떻게, 뱅에돔이 어떻게 나와줄지는. 아침에 시작하는 채비는 낚싯대는 제가 내만에서 뱅에돔 낚시할 때 감성돔 전용대입니다. 1호대 아주 연질. 저는 내만 뱅에돔 낚시할 때 뭐 연질대를 잘 사용해요. 일단 목줄이 가늘고 원줄이 가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경질대, 제가 감성돔 때 쓰던 덱스트럴 뭐 1.35대 경질대 이걸 쓰면 아무래도 조금 가는 목줄이다 보니까 터질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연질대를 주로 사용합니다. 감성돔 전용 1호대에 원줄은 1.75입니다. 1.75. 그리고 찌는 제로찌고요. 제로찌에 지금 자중이 좀 나갑니다. 저는 뭐 거의 빵가루 낚시보다는 크릴 낚시를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일단 잡어 분리를 하면 좀 장타, 멀리를 좀 쳐야 돼요. 그래서 전 뱅에돔 낚시를 해도 그렇게 자중이 가볍거나 예민한 찌보다는 좀 원거리가 공략이 가능한 그런 찌를 좀 사용합니다. 뭐 제 찌가 대부분 다 좀 무거워요. 뭐 10g 이하짜리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아침에 시작하는 채비는 제로 C를 사용할까 하다가 일단 좀 깊이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로찌를 씁니다. 제로찌 13g 짜리 제로찌를 쓰고 밑에 찌 스토퍼를 달고 원줄과 목줄은 직결을 한 상태고요. 이렇게 도래가 없이 직결을 했고, 목줄은 1호입니다. 1호. 그리고 뱅에돔 전용 바늘 5호. 오늘 뱅에돔 바늘은 4호, 5호를 뭐 번갈아 가면서 쓸 겁니다. 이제 하다가 잡어가 도저히 분리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이제 빵가루 낚시도 할 텐데, 빵가루 낚시는 뱅에돔 바늘 3호나 4호로 쓸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5호를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고 있고요. 감성돔 낚시를 하다가 지금 뱅에돔 낚시로 올해 이 5호를 잡으니까 손이 안 잡혀요. 너무 작아가지고. 네. 그리고 좁쌀봉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G6 정도 될 것 같아요. G6, G5나 G6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모르겠네요. 제가 제일 작은 것 중에 그 위에 건데 호수는 모르겠는데 한 G5나 G6 그 정도 될 겁니다. 아마 이걸 이렇게 해서 일단 아침에는 뱅에돔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따가 낚시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침에는 뱅에돔 낚시도 발앞을 공략할 겁니다. 뭐 발앞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10m 전후 이게 아니고 잡어는 바로 발앞에 한 5m, 10m 이쪽에다가 잡어는 분리를 계속 밑밥은 분리를 하고 그보다 좀 더 멀리 한 20m 정도.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낚시를 할 거고, 뭐 여의치 않거나 잡어가 도저히 상황가 이기지 못하면은 일단 잡어는 10m 전방에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로 최대한 30m, 40m 정도 장타를 쳐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낚시하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빵가루 낚시를 잘 안 해요. 일단 빵가루 낚시 손에 많이 막 묻고 장비에도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안 좋아해. 이제 상황이 도저히 안 되면 대상호종은 봐야 되니까 빵가루 미끼를 써야 하긴 하겠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쓸 거고, 아침에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됐으니까 이제 해가 떴네요. 낚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발앞에 낚시 시작 전에 발앞에 밑밥을 좀 줬는데 아직 특별한 잡어는 보이지가 않네요.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자리돔이라도 좀 보여야 좋은데요. 그리고 뱅에돔 낚시할 때 저는
거의 한 90% 정도는 뭐 거의 100%라고 해도 될 겁니다만, 저는 뱅에돔 낚시 할 때 머리와 꼬리를 떼고 미끼를 낍니다. 바늘에 딱 맞게, 가능한 한 작게,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작게, 딱 바늘 크기에 딱 맞게 그렇게 하거든요. 일단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. 좁쌀봉돌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좁쌀봉돌은 지금 바늘에서 약 한 30cm, 30cm에서 40cm 그 사이 정도의 좁쌀을 물렸습니다. 전 뱅에돔 낚시할 때 바늘을 그렇게, 아니 좁쌀봉돌을 바늘에서 그렇게 높게, 많이 높게 물리진 않습니다. 바늘 가까이 좀 물리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면, 채비가 빨리 내려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밑줄, 찌 밑에 있는 목줄이 정렬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거든요, 뱅에돔 낚시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목줄 정렬이 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밑채비 정렬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늘을 가까이 다는 편입니다. 뱅에돔은 특성상 채비가 빨리 내려가서는 별로 답이 없어요. 가능한 한 천천히 깊이, 가능한 한 천천히 채비가 하강될 수 있는 게 정답이거든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밑밥하고 같이 동조돼서 내려가는 그걸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, 뱅에돔 낚시에서는. 뭐 말은 지금 뭐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뱅에돔 밑밥은 준비는, 지금 빵가루 4봉에 파우더 1봉, 그리고 크릴을 아까 낚시점에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크릴을 2장 넣습니다. 전 크릴 낚시를 하기 때문에, 뱅에돔 낚시 할 때. 그래서 크릴을 2장 넣고 빵가루 4봉에 파우더 1봉 그렇게 넣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밑밥은 한 3분의 1 정도에만 지금 물을 넣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벼서 쓰고 있어요. 뱅에돔 낚시할 때 특히 한꺼번에 밑밥을 다 물로 해서 비벼버리면 안 좋습니다. 왜 안 좋냐면, 빵가루 특성상 물을 머금고 오래 있으면 얘가 점성이 좋아져 가지고 던지면,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딱 던지면 착 퍼지면서 서서히 가라앉아야 되는데, 한꺼번에 다 비벼 놓게 되면 얘들이 점성이 좋아져 가지고 침강 속도가 엄청 빨라져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쓰실 만큼, 뭐 1시간 2시간 정도 쓰실 만큼 물을 넣어서 비벼서 쓰고 하는 게 뱅에돔 낚시에서 맞습니다. 현재는 밑밥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도 아직 잡어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. 속에는 있을는지, 물속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러네요. 일단 발 앞에 잡어가 없으니까 한 10m 정도의 밑밥을 계속 이 정도 주면서 여기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. 뱅에돔 낚시는 감성돔 낚시하고 좀 다르죠. 감성돔 낚시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밑밥하고 미끼가 동조돼야 되는데, 뱅에돔은 상층에서부터 동조를 시키는 낚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말은 뱅에돔과 감성돔의 차이가, 감성돔은 채비를 한참 내린 후에 견제가 들어가지만 뱅에돔은 캐스팅 된과 동시에 일직선으로 만들고 뒷줄을 바로 팽팽히 잡고 있다가 천천히 조금씩 잡으면서 내리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상층에서부터 밑밥과 같이 가라앉힌다 생각하고, 일단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해보고, 이제 잡어가 있겠죠. 잡어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볼락이라든지 뭐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낚시를 해보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검은도권 뱅에가, 지금 뱅에돔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상당히 좀 조항이 별로 안 좋아요, 원도권. 근데 지금 이 시즌에는 사실상 검은도 쪽으로 뱅에돔 낚시를 가는 게 맞는데, 뱅에돔도, 아니 원도권도 조항이 별로 안 좋고 내만도 썩 그렇게 낱마리로, 한두 마리 얼굴 비치긴 합니다. 근데 낱마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3, 4차 또 우리 조사님들께 이렇게 뱅에돔 낚시를 하는 거를
올려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한번 내려볼게요. 쭉 내려서 미끼가 살아오는지 미끼가 없어지는지. 저는 뱅에돔 낚시할 때 가장 주의하는 점이 잡어입니다. 잡어에 관심을 엄청 가집니다. 크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잡어 분리를 하지 않으면 뱅에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. 볼 수가. 내만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원도권에서는 잡어 분리를 안 하면 뱅에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절대. 그래서 저는 뱅에돔 낚시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잡어입니다. 잡어. 그래서 잡어는 무조건 발 앞에, 무조건 발 앞에. 혹시라도 멀리 나가게 되잖아요, 잡어가. 그러면 저는 뱅에돔 낚시를 아예 밑밥을 아예 멀리 치진 않고 채비만 던지고 멀리 치지 않고 그냥 아예 발 앞으로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계속 발 앞에 밑밥을 주는 타입입니다. 그래서 잡어가 멀리 있는 잡어가 다 들어왔다고 판단될 때 그때 밑밥을 한 주걱씩 이렇게 던집니다. 잡어 분리가 제일 관건이죠. 뱅에돔 낚시에서 잡어 분리가 최고 관건입니다. 최고 관건. 아, 발 앞에 이제 잡어가 보이기 시작하네. 활성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. 잡어가 한 수중에 한 3m 물이 맑아서 보이거든요. 지금 한 3m 정도에서 지금 입질을 2m 정도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. 2-3m. 밑에 까맣게 있네.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네요. 자리돔 같아요. 자리돔. 미끼가 없을 듯 싶어요. 지금 한 6m 정도 내려갔거든요. 6m 정도. 한번 걷어보겠습니다. 채비를. 미끼가 없을 것 같아요. 미끼가 뭐가 조그만한 놈이 입질을 했다가 했네요. 크릴이 조금 남아요. 이제 지금은 뭐 입질 받기는 조금 상황이 좀 어렵고, 지금은요 그냥 발 앞에 잡어를 좀 모은다 생각하고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. 한 20-30분 정도만 이렇게 낚시를 하고, 잡어가 이 밑밥을 보고 저기 좀 멀리 있는 애들도 이렇게 들어오겠죠. 저 멀리까지 이제 잡어가 거기서 피어 올라 버리면 답이 없는 거고요. 크릴 낚시는 그렇게 돼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. 사실상 뭔가 입질을 하는데 자리돔 같네. 밑밥은 계속 발 앞에 치고 캐스팅만 지금 조금씩 멀리 하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 한 20-30분만 하다가 장타 낚시로 가야죠. 바로 한 30m 40m 칠 겁니다. 아침에 제가 캐스팅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리. 방법이 없습니다. 방법이 잡어 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캐스팅 발 앞에 하고 뭐 15m 20m 앞에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잡어 분리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. 해보니까 아예 얘네들이 잡어들이 제가 밑밥 친 아주 멀리까지 밑밥을 치면 그 밑밥을 알지를 못해야 돼요. 알지를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멀리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분리가 되지. 15m 20m 이 정도는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. 얘네들이 다 눈치 까고 나갑니다. 그 소리를 듣고 또 밑밥을 보고 나가버려요. 그러니까 그걸 티 안 나게 얘네들이 아예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멀리 쳐야 분리가 되더라고요. 지금은 한 7m 정도, 한 6-7m 더 멀리 캐스팅 합니다. 지금 현재는 밑밥은 여전히 발 앞에 치고 있고요. 발 앞에 낚싯대 하나 반 거리에. 뭐 지금은 제가 밑밥을 이렇게 막 밑밥을 치긴 하지만 이렇게 흩어져도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은 뭐 흩어지든 말든 이렇게 던지는데, 포인트에 넣을 때는 정말 야무지게 한 주걱만 딱 다져서 흩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줄을 툭툭툭툭 쥐고 나가 버리면 얘네들이 그 밑밥을 보고 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멀리 칠 때는 한 주걱을 야무지게 꽉 다져 가지고
꽉 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캐스팅을 아니 밑밥을 품질을 해야 됩니다. 뭐 어떤 분들은 그 밑밥을 잡어분리 밑밥 뱅에돔 낚시할 때 밑밥 분리 잡어분리 관련해서 밑밥 치는 그 밑밥 그러니까 품질하는 그걸 뭐 비율을 가까이는 3, 뭐 4, 포인트에는 1 그렇게 비율을 두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그게 비율이 그걸 지킨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. 그 비율은 낚시인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. 스스로가 잡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발 앞에 3주걱, 4주걱, 5주걱 이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잡어가 많으면 당연히 발 앞에 많이 줘야 될 것이고,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비율이 정한다고 하면 정하는 건 맞는데 구태여 그 비율을 3대1, 4대1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낚시인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. 그거는 잡어가 많으면 발 앞에 많이 주고, 잡어가 없으면 뭐 한 조금만 발 앞에 잡어 분리를 조금만 하고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뱅에돔 낚시 할 때 이 스프를 좀 많이 풀어 두십시오.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드르륵 이렇게. 챔질할 때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자, 이제 장타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. 제 장타 낚시 할 때 루어 캐스팅 하듯이 하거든요. 도사님들 이거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뱅에돔 낚시 할 때. 제가 그거 왜 도움이 되는지는 캐스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바라핀 밑밥을 지금 많이 줬거든요. 한 주걱 제대로 다져서 지금 한 35m 정도 돼요.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. 감성어 낚시에서 캐스팅 할 때보다 더 멀리 던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더 찌가 가벼운데 더 멀리 날아가요. 원줄이 가볍지 않습니까? 원줄이 1.75. 뭐 합사 원줄 쓰면 더 멀리 날아갑니다. 더. 그러니까 합사 원줄 1호나 08 이런 걸로 뱅에돔 낚시 하셔도 상당히 유용합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서 멀리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. 일단 밑밥 한 주걱을 줬거든요. 활성도가 좋은 날에는 뭐 이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하면 바로 챕이 딱 정렬되면 바로 원줄이 촥 펴진 입질을 받아요. 제가 멀리 루어 캐스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루어 캐스팅 하면 유리한 이유가 가까이는 밑밥 친 곳 아니면 찌를 캐스팅을 하고 밑밥을 그 찌 위에 이렇게 던져서 동조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쉬워요. 뭐 쉽다기보다는 그건 가능하죠. 근데 30m, 40m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? 근데 저 찌 위에 제가 밑밥을 이렇게 다져서 제 찌 위에 이렇게 정확히 올리기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동조를 쉽게 찌하고 내 채비하고 동조를 같은 지점에 이렇게 동조를 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밑밥을 먼저 던집니다. 캐스팅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. 그래서 밑밥을 멀리 던지고 루어 캐스팅으로 이렇게 던집니다. 더 멀리. 그래서 더 멀리 채비가 떨어지면 감아 들이면서 그 밑밥 떨어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내 채비를 올리게 됩니다. 그러면 동조가 훨씬 더 잘 이룰 수 있어요. 보통 뱅에돔 낚시 하실 때 보면 채비를 먼저 던지시고 밑밥을 던지잖아요. 밑밥 던지면 미스가 나거든요. 막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. 그러면 정확한 동조가 잘 안 되죠. 정확하게 그 한 곳에 이렇게 동조를 시키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럼 미스가 나면 2주걱도 주고 3주걱도 주고 또 그렇게 추다 보면 또 밑밥이 주르지어서 잡어가 또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히 한 주걱을 줄 때 정확한 동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 뱅에돔 낚시를 합니다.
일단 입질은 없는 것 같은데 채비를 한번 해수해 보겠습니다. 미끼가 살아있는 것 같네요. 살아있네요. 예. 그러면 저 멀리에는 잡어가 일단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. 없다고. 루어 캐스팅. 저도 이거 제 친구한테 배웠습니다. 친구한테.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제 친구한테 배웠어요. 친구한테. 그 친구 뱅에돔 낚시 엄청 잘합니다.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잘해요. 뱅에돔 낚시. 자, 지금도 약 30m. 지금 약 제가 포인트 공략한 거리가 35m인데 이 35m를 동조를 시키긴 쉽지 않습니다. 솔직히 정말로 이 방법 아니면 동조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지금 정확히 밑밥 떨어진 곳에 제 찌 위에 이렇게 올렸거든요. 뱅에돔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기서 채비 정렬되면 그냥 푹푹 가지고 갑니다. 멀리서 입질하면. 제가 닥터케이님, 김재원 프로님하고도 그 남끝에서 낚시를 했을 때도 남끝 안통 한판 승부 할 때 뭐 그때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지금 정도로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했습니다. 좀 시원한 입질을 보입니다. 멀리 캐스팅을 해서 크릴로 낚시를 하게 되면 전 그게 재밌어서 크릴로 낚시를 자주 하거든요. 뱅에돔도 마찬가지고 감성돔도 마찬가지지만 뱅에돔도 밑밥을 계속 제가 지금 35m 이상 이렇게 엄청 멀리 캐스팅을 했지 않습니까? 밑밥도 거기다 주고 뱅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기에 계속 밑밥을 그 주변을 계속 밑밥을 줘야 돼요. 그 이유는 아시겠죠? 그래야 그 밑에 있던 뱅에돔이 그곳에 계속 집어가 되는 거죠. 활성도를 올릴 수 있는 거죠. 바닥에 있다가 밑밥이 한 군데에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왔다가 먹이 활동하고 내려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겠죠. 뱅에돔이 몇 메타 수심층에 있을지 모릅니다. 활성도에 따라서 뭐 유형층이 먹이 활동하는 수심층은 뭐 활성도가 좋으면 많이 부상을 하겠지만 활성도가 안 좋으면 좀 깊이서 어느 정도 수심층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겠지만 자기가 유형하는 뱅에돔이 유형하는 층에서 부상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밑밥도 한 군데 계속 주셔야 돼요. 한 군데 주시고 계속 조류 가는 대로 흘리시면 아마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전갱이네. 입질이 툭툭 치는 게 한 번에 쭉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툭 가지고 가고 무겁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묵직하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툭툭. 전갱이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나? 아유, 자리가 삐딱하니까 발가락이 아프네.
발 앞에 잡으면 자리돔 같아요. 발 앞에 잡으면 자리돔이네요. 자리돔. 발 앞에는 발 앞에 자리돔, 볼락 조금, 멀리는 전갱이. 그렇게 있네요. 그렇게 있어요. 네, 낚시를 마치겠습니다. 현재 11시인데 11시 반에 출수거든요. 11시인데 낚시를 마치겠습니다. 뱅에돔 얼굴을 끝까지 못 봤네요. 꽝입니다. 꽝. 아니 좀 이른 것 같아요. 아니면 제가 실력이었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. 뱅에돔 입질을. 아, 뱅에돔 지금 2번 출조했는데 검은도 한번, 여기 내만 한번, 안도 한번, 2번 다 꽝을 쳐버렸네. 다음 주에 또 검은도 쪽으로 한 번 더 출조를 할 건데 다음 주에는 뱅에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는 꼭 뱅에돔 얼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철수 준비하고 갯바위 청소 정리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. 조사님들 출조하실 때 시원한 음료수나 얼음물 꼭 좀 챙겨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네요. 많이 낮 기온이 지금 현재 한 22도, 2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전하게